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실전 배팅 유주시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9일에 진행 올리는 실전 배팅 유주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최근에 그 메르스 사태 때문인지 조금 마사회 매출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일단 뭐 메르스 사태가 워낙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많은데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지금 좀 사태가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좀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쨌든 뭐 빨리 마무리가 돼야죠. 경마를 떠나서. 맞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정상적으로 경마는 시행이 되는데 그래도 뭐 마사에서도 그 좀 메르스 대세 해가지고 좀 대처는 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역이나 뭐 이런 거는 열심히 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마사에서 경마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경마가 또 상당히 또 이제 굉장히 좀 축이 없는 레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루즈한 맛처럼 보이는데 또 깊이 들어가면 아주 조금 혼돈도가 좀 많이 나요. 이번 경기 의외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전장은 그야말로 뭐 기복만 난전 레이스가 많고요. 오후에 좀 들어서 가지고는 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레이스가 많은데 지난주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제 부산 8경주 여기 좀 짭짤했네요. 6.8배당짜리 그리고 1료 6차 부산 6경주 가보명은 말이 뭐 다시 돌아왔던데요. 근데 거리가 좀 짧은 말이어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뭐 선전을 하죠. 뭐 제 개인적으로 1료 부산 6경주는 현장 추천 들어가가지고 가보명은 금포대승 홀리워크죠. 3복승 8.9배짜리 좀 짭짤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겠고요. 신승훈이 또 금년 부산 1경주 복승시 한방 그리고 3복승 9.7배까지 서비스로 먹는 게임으로 적중시켜드렸고 또 부산 7경주에서도 단통으로 6.9배짜리를 적중시켜드렸습니다. 이 제주가 조금은 고배당이 좀 요새 좀 그렇게 터지지 않는 관계로 좀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 이거 뭐 터지면 한번 걸리면 또 강하게 먹을 찬스가 이번 주에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 오늘 또 신손의 제주 승부는 3경주, 4경주 그리고 6경주, 7경주 제주 승부 만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는 박 의원께서는 2경주, 7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요. 저는 8경주와 10경주를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해 드릴게요. 자,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 경쟁력인데요. 이게 뭐 난전입니다. 이게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게임인데 양민 배당은 5번에 난다돌이를 중심으로 2번에 한라이돌풍 3번에 아름다운 여왕 이런 말이 좀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강충은 뭐 없는 레이스죠. 좀 뭐 고만고만한 마필드 간의 대결이고 일단 숨어있는 목병은 전 6번 글로벌 최강이지 않나 보여져요. 이 글로벌 최강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혈통으로 보면 이제 스피드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 초반에 보니까 뭐 그런 스피드가 전혀 안 나왔던 그런 마필이죠. 힘이 좀 덜 찼던 마필이고 휴양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제 글로벌 최강도 힘이 제대로 붙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 주행하면서 보니까 원래 혈통적인 기대치만큼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액면은 5번 난다돌이가 선행인데 그렇다면 글로벌 최강도 힘이 찼다면 뭐 기술적인 선행까지 아니면 뭐 최소한 선두권에는 이번 경기는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휴양임에도 불구하고 조성호 기수가 기승한 것도 그렇고 마필의 컨디션도 그렇고 글로벌 최강이 뭐 최고의 보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인기 맛 3마리가 2번, 3번, 5번인데 뭐 액면 선행은 5번에 난다돌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난다돌이 그대 봐야 뭐 호평이 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느릿해진 말인데 2번에 한라이돌풍 그리고 3번에 아름다운 여왕 이런 말들이 먼저 선행권으로 밀어붙인다면 이 앞선이 굉장히 좀
지지분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반성을 얻는 말이 딱 그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휴양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휴양을 한 것이 이마필에 또 힘이 차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6번에 글로벌 적응하고 이 안쪽에서 지상 돌풍이 직전에 이제 공백 탐지를 했고요. 이번 경주 정상적인 출전 패턴인데 앞선 딱 보내놓고 안쪽에서 붙잡고만 따라간다. 이게 원래 발주가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발주가 지금 잘 돼요. 그래서 2번, 3번, 5번 길이의 경합이 이루어지면 6번의 글로벌 최강 그리고 안쪽에서 승부 들어가는 1번의 지상 돌풍 이런 말들이 배당받아는 거 좀 체크해 주시면서 자, 이 경주를 처음 맞이하는 박남규윤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이고요. 이번 경주는 8번의 골드스카이 중심으로 2번의 미니미 인기만을 팔고 있는데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엄청난 난타전이죠. 뭐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만은 있긴 합니다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다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 시내만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액면이 다가 아닌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액면에 너무 혀를 틀 필요는 없고 역시 뭐 이런 경주는 역시 노출이 안 된 마필 그렇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 발전 여지가 정말 높은 마필 한두 강하게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특히 미니비도 믿을만이 못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 마체가 워낙 지금 작아가지고 특히 뭐 이 독등으로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수행 나올 수 있는 마필은 뭐 7번에 맞는 키, 8번에 골르스가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미니미는 사실 뭐 마체도 작고 또 혈통적 기대치도 정말 제가 볼 때 지금 착순해 오고 있는 게 혈통에 비해서는 너무 잘 떠주고 있어요. 그 이게 인기들이라면 뭐 빼고 배팅을 할 차스지 않나 싶어요. 저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인기로 팔리는 뭐 4번 미래스타, 5번의 닥터 코퍼, 6번의 파워풀 버스 이런 말들도 능력이 좋으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말들도 뭐 그냥 그 흔한 수준이에요. 안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제외한 남자 복병만 한 마리를 선택한다면 상당한 배당 넣을 수 있겠죠.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박남규의 승부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3경주는 자 10번의 우승 최고를 중심으로 4번의 위대한 질주가 좀 팔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10번 우승 최고가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어쨌든 대련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승 최고도 강축이다 보기는 좀 어렵죠. 외곽이란 점. 따라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복병이 있는데 엄마 아두치냐라니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는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먼저 독댐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아두치냐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죠. 그 3번 위대한 질주 같은 경우는 맨날 늦바라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서승훈 교수가 뭐 부산 원정 와서 기승하기 때문에 좀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말에 너무 해놓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선행 간다면 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실버 아주 친절한 그런 마필들이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뭐 독담 같아요. 네. 얘는. 지금 그 서승훈 기수가 오크스베죠. 네, 오크스베. 오크스베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부상이 와가지고 뭐 다른 기수들은 금요경마에 출전 기회를 못 얻고 있는데 그래서 서승훈 기수는 또 nem벨료답게 그렇죠. 한 세 차례 정도 기승하고 있는데 참 애매한 날들에 기승을 합니다. 나필 등력 솔직히 다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안장 교체가 또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예전에 서승훈 기수가 이제 교체 출전해가지고 부산에 와가지고 상당 또 재미를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부산에 조교사들이 전격 기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위대한 질주 그러나 인기마라고 덥석 물기에는 능력은 거의 뭐 나온 상태가 아닌가 느낌도 있고 이 참 그 골드라는 말 중에 하나가 8분의 광석거탑이에요. 제가 4월 26일에 이마필을 추천드려가지고 접종시켜드렸던 게 바로 그 게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이마필이 5월 22일은 완전히 뭐 말 자체가 바뀐 게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만족하거든요. 사실은 인기 1위였는데 뒤에서 끝났어요. 뭐 조금 올라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오르지 못하는. 물론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최시대 기수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승했다, 기수 교체를 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뭐
반등의 기회는 그래도 있지 않나 보이죠. 저 기복은 보이는 단점인데 기복이라는 것이 뭐 못 뛰었으니까 또 잘 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꼴찌를 했다고 해서 마냥 무시하기에는 뭐 70대 기준이라면 좀 더 관심은 그래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보이십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들이 또 대부분 또 공격 발주가 또 느린 말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어쨌든 복병마 중에 단독 선행이 있다면은 무조건 들어가. 이게 뭐 버티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티면 끝이거든요. 버티면 못 버티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솔직히.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떤 말이 입장하더라도 할 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단독 선행에 메리트가 있는 7번 아주 친절하니 최고의 복빙이 아닌가 느낌이 있고요. 자, 4경주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10번의 바운드 명운과 5번의 막강질주 두 마리가 강력한 인기 막권인데 근데 10번의 바운드 명운은 상당히 싹수가 보이는 말 같습니다. 예, 혈통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뭐 데뷔전 치고 표도 너무 약해요. 1200이라는 경주 거리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운드 명호는 데뷔전부터 뭐 화려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시고 후자권에서도 너무 말들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5번 막강질주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낫죠. 그게 좀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고 막강질주 선행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이제 바운드 명호이 먼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선행은 바운드 명호이 가면 막강질주 그 뒤를 바로 선행권에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뭐 능력적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력 추입은 어렵다고 보면 어쨌든 10번 5번이 좀 낫긴 합니다. 근데 막강질주도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대길인데 강한 배팅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막강질주 너무 말이 좀 작아요. 작죠. 예. 혈통적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전개적으로 다른 말들에 비해서 이제 선두권에 이제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죠. 하여튼 이번 경기는 솔직히 뭐 막강질주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뭐 저는 솔직히 이거 승부하더라도 5번, 10번으로 승부할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번의 바운드 명호는 정말 좋은 말 같습니다. 이게 뭐 혈통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또 뭐 도입 가격도 상당히 세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바운드 명호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막강질주가 인기말로 팔립니다만 일단은 마체중적으로 너무나 왜소하다. 만약에 몸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조건이라면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팅의 축은 10번 중심으로 좀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네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경주도 난전의 분위기가 있는데 국산오고랑 1200 핸디캡이죠. 자, 이번 주 오경주는 일단 1번의 매직고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1번의 레코드 세터 그리고 뭐 9번의 천중앙 7번의 지중해 진주의 말도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이 배팅의 축 어디다 봐야겠죠? 그렇죠. 이번 경기도 좀 지저분한 레이스죠. 1번은 매직고도 최근에 계속 열심히 가서 착순권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기수 레벨도 오경환, 최시대, 뭐 유현명, 뭐 기수 기용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 승부를 걸어서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매직고도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일단 11번 레코드 세터가 공백기 이후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고 있다는 점, 또 김영문 기수가 어쨌든 간에 뭐 재기승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알파죠. 지난번 이제 첫 기승이었고, 그리고 저는 뭐 10번 대지은 물결도 역시 기복을 보이면서 지난번에 뭐 승군전에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뭐 최시대 기수 어쩌면 김영문 기수보다는 대지은 물결은 최시대 기수가 더 적임이라고 봐야죠. 그동안 꾸준히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대지 물결이 복권 마필로 역할은 뭐 제대로 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난전입니다, 난전. 이 뭐 1번이 일단은 뭐 선행을 직전에는 선행을 좀 안 간 거고요. 좀 선행 치고 나갈 텐데, 근데 뭐 이번에 영신파워라든지 또는 7번의 지중해 진주 이런 말들끼리 또 경합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4번의 소리치 같은 맛빌도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한번 선행권으로 좀 치고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 경기는 배팅 강도는 세개나 있을 때입니다. 일단은 배당 한번 두둑한 배당을 누리시면서 뭐 4번의 소리치라든지 10번의 대지의 물결 두 마리를 한번 복병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보내드리겠고요. 자, 6경주 혼합사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6경주는 자, 액면상으로 지금 뭐 세 마리 싸움 같아요. 3번의 행운씨나 2번의 톱 오브 더 라인,
5번에 동방도로 이 세 마리 3파전 구도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세마필 싸움인데 충은 없다고 봐요. 행운신화가 지난번에 이제 오마신 낙승을 거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부담 중에 물론 이제 3월 22일 날 56.5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57이라고 그때랑 비교한다면 뭐 0.5kg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오마신은 로우 핸디의 이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편향도 굉장히 약했어요. 따라서 뭐 그렇게 선행마가 아닌 행운신화가 중간에 페이스가 안 맞아서 넘어갈 정도의 아주 느린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낙승이었다 보면 이번 경기는 월드히어로나 톱오브 라인이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 행운신화도 장담을 못한다 보이지고 다만 이제 톱오브 라인이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나가느냐 이게 1번이랑 좀 경합을 한다면 이도 좀 불안합니다만 경합 안 하고 쉽게 나간다면 행운신화가 톱오브 라인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배팅의 축은 저는 동방대로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띄워줄 수 있는 여지는 정말 많은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뭐 4월달 원래 경주 출전하려다가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지난번 데뷔전에서도 올라온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번 경기는 뭐 분명 더 나온다 봐야죠. 5가 실질적인 배팅의 축이 다르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 오랜만에 보이는 4번에 그레이스 컬린도 이게 상당히 또 컬링에 잠하거든요. 네. 이게 나는 또 1200 데뷔전은 신경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동방대로도 컬린 잠하고 그레이스 컬린도 컬린 잠한데 전체적인 혈통은 그레이스 컬린은 동방대로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목의 쪽 혈통도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200 선택한 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 주행 검사 때 발주가 15조 7이 나왔죠.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갈 이런 혈통이 아니에요. 발주가 역시 굉장히 느리죠. 예, 발주가 이번에도 굉장히 느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00이라는 경주거리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반대로가 클렌저 마치고는 게이트 이때 굉장히 좋아요. 스피드 나오고 좀 그레이스 컬린하고 동방대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동방대로 힘이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뭐 덜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1번, 2번이 선행 싸움이 이미 관건인데 저는 뭐 솔직히 3번의 행운신화는 뭐 쉽게 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한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쉬운 상대를 싸웠던 그런 것 다 차치하고도 그러면 한계를 보이고 들어왔다면은 뭐 좀 빼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도 낙성이었고 그 전에 56.5를 달고도 낙성을 거두었고 저는 3번, 5번 한 방 보고 싶고요. 박 의원께서는 또 2번, 5번 쪽에 일단은 힘을 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선택은 뭐 저희들은 선택했고요. 우리는 선택한 겁니다. 저는 3번, 5번, 박 의원은 2번, 5번. 나머지 선택은 이제 선택한 것 중에 선택하셔야지 이제 권한 경주로 말씀드리겠고 7경주 볼게요. 7경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만자는 박남균의 승부경주인데요. 혼합 4권에 1200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번 경주 이 3번의 킹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4번에 윙고맨이라든지 2번에 부경침보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불안감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출전 두술은 어떻게 보면 좀 단촐하고 뭐 인기마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에이스긴 합니다만 인기마들도 파고들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기마에서 과연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좋아진 복병이 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복병이 그만큼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기마들이 전반적으로 다 불안하다면 뭐 인기마를 놓고 승부를 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고 복병을 놓고 가야 되는데 부경치프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닐까 싶고 이 킹블레이드도 지난번에 뭐 선행을 가는데 지디기면서 간 선행이 14초 5예요.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을 가기도 어렵고 윙고맨은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빠졌고 그렇지만 점핑 출전이라는데 어쨌든 윙고맨은 뭐 저는 주력 마크로 가져갈 겁니다. 부담 중량이 많이 빠졌고 경주거리까지 줄어든 조건이라면 비록 점핑 출전이긴 합니다만 윙고맨을 제 복병이 붙여서 주력 막건으로 가져갈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킹블레이 지난번에 좀 불안했어요. 불안했죠. 네, 선행은 빠져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억지로 선행 나가서 억지로 붙어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말들은 바로 그 다음 레이스에서는 좀 경주력 저하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 과신을 감미하고 이거를 뺀 조건에서 한 방이라면 짭짤한 거죠. 고점 들어가는 박남규 승부 되시고 자 8경주 혼합 3군의 1600 핸디캡인데요. 이거는 신성훈이의 주력 한 방 저는 인기만 한 마리를 빼고 단통으로 한번 들어갈까 하는데 자 지금 배당판은 액면상 이제 7번의 메이드 위너
그리고 6번의 콰이어 드래프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도전 마필은 이제 4번의 챔피언 드림이라든지 또 9번의 다크 테리어도 만만찮게 팔릴 거거든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요거는 뭐 1600이라는 경주거리 또한 변수가 좀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메이드 위너가 지금 1600 첫 도전에 나서고 있고 또 같은 인기 마필 유부와 카이어 드래프트도 1600 첫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일단 1600이라는 경주 조건을 본다면 메이드 위너보다는 카이어 드래프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뭐 힘이 워낙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얀 면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걸음발 자체는 지금 살아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콰이어 트랙터가 더 부담 중량도 그렇고 낫지 않나 싶고 뭐 챔피언 드림도 뭐 공백기 이후에 서서히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3번바 스톱오프란 마필도 최근에 이제 1800에서 조금 아쉬움을 안기고 있지만 1600으로 얘는 또 경주를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스톱오프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레이스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9번의 다크 테리어도 뭐 예전에 바로 몇 차례 불면서 만만찮게 팔리는 이제 그런 구단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메이드 위너가 지난번에 1200 선행을 나가서 어쨌든 발전이 좀 안 좋았어요. 덜컹거리면서 거의 뭐 낙마를 약간 할 뻔했던 그런 복귀를 해보시면 뭐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데 1400 지난번에 5월 8일 날 선행을 버텨낸 거하고 지난번 경기 선행을 버텨낸 게 좀 내용적으로 지난번에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렇죠. 일단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메이드 위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월 8일 날 그 황종우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정말 자신있게 뭐 그 메이드 위너를 1300 첫 도전에도 불구하고 할 정도로 정말 믿음도, 저는 이 록벨트 정도의 어떤 경주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우리 신상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주가 조금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막판에 버텨내는 그 힘이 그 5월 8일에 보여줬던 그 힘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메이드 위너가 혈통적으로는 사실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그 기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모습을 보면서는 메이드 위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이 완벽하게 차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그 인기바이로 팔릴 텐데 좀 불안한 요소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거리 특성은 뭐 1600이 나쁘진 않은데 첫 도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그 8도 출전이었는데 그렇죠. 예. 인기 7위, 8위 말도 두 마리에 따일 뻔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3번의 스타우프라든지 4번의 챔피언 드림, 6번의 콰이어 트랙터, 9번의 다크트리어 이 두 중에 또 진카가 또 발휘가 된다면 진금승부가 나온다면 바로 그냥 인기만 대가리 한번 빼고 단방으로 한번 때려보는 찬스거든요. 신승훈이의 단통 승부입니다. 기대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적중감도 좋을 겁니다. 자, 구경주는 쿠사 상군의 1800 핸디캡인데요. 이건 오히려 가장 드러난 뉴스가 아닌가 느낌이 있네요. 어쨌든 이 7번의 록밴드, 4번의 영광의 태풍 두 마리가 가격이 잡혀 있고, 복병은 이제 1번의 럭키, 5번의 청강 불피라고 나오는데 좀 오히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변수는 없다고 봐요. 뭐 경주 거리가 또 뭐 1800이기 때문에 더욱더 변수는 없지 않나 보이지고, 뭐 록밴드는 뭐 노래 마필이죠. 정말 뛰면 뛸수록 걸음 더 나오는 마필이고, 영광의 태풍도 어쨌든 간에 또 편한 독땡이에요. 뭐 록밴드가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권에 붙어서 갈 텐데, 선행을 하는 영광의 태풍이 사코나까지는 뭐 거의 뭐 주행 검사를 하듯이 레이스를 풀어나가도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7번, 4번의 동반의 입상이 상당히 유력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록밴드가 이제 인디밴드와 같은 형제만 전형제인데 네. 인디밴드는 안말이고 네. 안말 맞나요? 인디밴드 안말이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그 전형제 중에서는 좀 바로 그 나와가지고는 좀 못 되는 말들이 많은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인디밴드가 데뷔 초반에는 조금 기분을 보였어요. 예, 한번 뭐 데뷔전 때 입상하고 2년째인가 3년 때 올드가리 팔리고 한번 뿌려지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던 적이 있는데 얘는 뭐 경주 정리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뭐 팀이 들수록 게이트 이탈도 굉장히 좋아져요. 또 금방 적응해 나가는 얘기겠죠. 이게 뭐 부정도 지금 빠진 조건이고 그리고 뭐 4번의 영광의 태풍은
이미 뭐 그 라팔, 뭐 도란, 현표, 영천 에이스 이런 뭐 3세 최강말들과 지금 어깨를 기록했단 말이기 때문에 뭐 일본의 럭키라든지 이런 5번의 최강불패하고는 좀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않냐 느낌이 있네요. 4번, 7번 대결 인정입니다. 자, 식경주 혼합이거나 1800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신승훈의 승부 한번 들어가겠는데 자,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12번에 그 3번의 트리플 라인 중심으로는 12번의 챔프 라인의 대결인데 이거 대결이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낌에. 뭐 저도 그런 그 의견에는 동조를 하는데요. 일단 뭐 트리플 라인은 인정해야죠. 계속해서 상승세고 지난번 코리안 더비 때도 역시 날카로운 걸음 보여주기 때문에 편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인정인데 문제는 12번 챔프 라인입니다. 이 지금 컬린자마다 오늘 컬린자마다 좀 매도 나오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난 4월 24일 날 사실 인기 1위였는데 2차가 될 때 좀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 1800 첫 도전이니까 뭐 거리에 대한 적응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기지 않나 싶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특별 응주라는 뭐 편성의 어떤 그 강도는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후미권에서 뭐 막판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오는 맛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올라오는 맛을 전혀 못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 챔프 라인이 당분간은 좀 헤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결 승부는 위험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노블 자이언트가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이 편성에서는 뭐 노블 자이언트의 취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챔프라인 지난번 레이스를 복귀를 해보시면 아 이거 정말 뭐 다음 경주에 인기마로 아무리 강하게 팔려도 뭐 의심을 해봐야 될 마피는 분명하다 이런 느낌 오실 텐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복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희들이 이런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확인하게 하실 줄 아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 3회 트리플 라인은 지난번에 코리안 더비 레이스에서 의외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난 4월 19일 레이스가 임마필이 정말 최적정교에 의한 우승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지 않겠냐 봤는데 상당히 많이 팔리길래 야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느낌 봤는데 바로 그냥 말이 뭐 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팔리는 거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트리플 라인은 최근에 조시가 저는 인정해야 되는 조건이다 말씀드리겠고 문제는 인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12번의 챔프 라인이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쪽 말들에게 배당으로서의 승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승부 기대해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신승훈의 승부 기대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금요경마 여기까지고요. 16경마 부산 교체 레이스 오크스베가 있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